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의식입니다. 북한 평양에 CJ 택배가 나타났습니다. 평양 회담을 하고 있는데 CJ 택배가 왜 갔죠? 문재인이 뭐 주문을 했나? 아니면 문재인 관련 여러 가지 자료들이 올라갔나? 상당히 의심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애국순찰팀 황경구 단장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CJ 택배. 네, 택배사가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죠. 근데 이번 정권 들어와서 CJ 택배, 이번 정권에서 CJ 좋아할 만하죠. 충분히 이유가 됩니다. 정권 들어오면 아시아나 항공을 정부 측에서 많이 이용하고, 그리고 택배를 또 하면 CJ인가 봅니다. 예, CJ 그 택배 차량이 평양 시내에서 발견됐다 그러는데 이게 뭐 어떤 그 취재에 의해서 보도된 내용이 아니고요. 우연한 기회에, 그러니까 평양 시내, 그러니까 어제죠. 그저께군요. 18일 날 문재인이 방북하기 전에 하루 전날 우리 그 통일정책 비서관을 단장으로 하는 그 정상회담 남측 선발대가 먼저 갔습니다. 그 17일 날 이제 상황을 갔는데 평양을 가보니까 그 다음날이 그 남북한 뭐 정상회담이 있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평양 시내가 아주 조용하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뭐 일반 그 현수막이라든가 축하 프랜카드조차도 별반 눈에 띄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장면들, 평양 시내가 하루 남겨놓고도 상당히 조용하고 차분하더라 하는 평양 시내의 그 모습을 보도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우연히 평양 시내 아주 고층 아파트 앞에 있는 아주 낯익은 차량 하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을 주변에서 말이죠. 그 화면을 보도하시는 그 취재팀들은 뭐 별반 생각 없이 앵글을 잡았겠죠. 근데 스쳐 지나가는데 보니까 CJ 택배 차량이 평양 시내에 있어가지고 화들짝 놀라는 그러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자료 화면을 보여드릴까 싶은데요. 일단 CJ 택배 화면을 보시면 대한통운, 예, 대한통운, CJ 택배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맞습니다. 예, 이게 평양 시내군요. 네. 네.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 그 평양 시내 그 뒤편에 보면은 아주 높은 고층 아파트가 여러분들 보이게 됩니다. 고층 아파트가 보이게 되는데 그 앞에 이제 CJ 대한통운 택배 차량이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 차량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되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다른 나라도 아니고 북한 정권에 있는 북한 시내 평양 제일 그 선전선동이 아주 노골화되어 있는 평양 시내 아주 높은 고층 아파트도 있지만 아주 세련된 모습의 그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이러한 시설들이 많이 있는 뭐 북한 최고의 상류층들이 모여 있는 그런 곳이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남한의 그 CJ 택배 차량이 있었다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실관계 확인을 뭐 보도진들이라든가 국내 언론사에서 막 취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CJ 측에서 거기에 대한 그 답변이 있었는데요. 어떠한 내용이냐면요. 이 차량은 남북한 정상회담에 필요한 장비 운송을 위한 차량으로 확인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뭐 좀 전에도 제가 오프닝 멘트 때 말씀을 드렸지만 대한민국에는 택배사가 수십 그 회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CJ, 유독 왜 CJ냐, 대한통운이냐 그러겠지만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얘기로 CJ 그러면 상당히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때 그 좌경기업으로 많이 인식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겠지만 그 CJ 엔터테인먼트 관련해서도 그렇고 김미경 회장인가요? 그 CJ에 사실 이 그 모기업이 따지고 올라가 보면 그 삼성의 창업주이신 이병철 가족의 그 기업인데 삼성이 애국 기업이라고 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일부 우파 국민들이 생각할 때 CJ는 말이죠. 반대 측의 이러한 그 좌로 상당 부분 경도되어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인식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러한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번에 좌파 정권에서 평양을 세 번째 방북하는 거죠. 2000년도 김대중, 그 다음에 2007년도 노무현, 그리고 2018년도 노무현의 친구 문재인이 평양을 방문하는데 CJ 택배 차량이 있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CJ 택배 차량과 관련돼서 조금 더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이 CJ 측은 이제 이번 회담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들을 담아서 갔다라고 하는데 이 정부
공식 차량을 이용하면 될 것을 왜 저렇게 CJ 택배를 이용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부터 의문점이 지금 계속 하나하나 들고 있습니다. 뭐 CJ 대한통운 관계자는 북한 진출 질문에 대해서 혹시 CJ가 공식적으로 북한 진출했느냐, 북한의 이 아주 인도적 교류, 인도적 지원, 이 인도적이란 말이 꼭 들어가요. 인도적. 그 정도로 여러분들 이 좌파 정권이 굉장히 인간적이고 인도적이냐. 우리 국민들이 요즘에 체감하고 있는 것 말씀 말이죠. 그렇지가 못한데 하여튼 그 대북 관련해서는 굉장히 호혜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이 또한 이번 정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러면 이 CJ 그룹의 대한통운 이 택배사에 운송 차량이 어느 정도로 지금 평양에 가 있느냐. 지금 신의 한수가 자료로 보여드린 저 차량 한 대만 있느냐.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 차량의 대수가 여러분들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무려 8대가 방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인도적 차원으로 그리고 사실상의 지금 남북한 비정상회담, 정상회담을 뒷받침하기 서포트하기 위해서 어떠한 물자가 일부 간다. 이해는 합니다. 뭐 우리 측 인사들에게 필요한 뭐 물품도 있을 거고요. 또 평양하고 북한하고 우리가 안 맞기 때문에 또 특별히 우리 측 인사들에게 필요한 뭐 물품이 있다. 일부 인정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이 물품에 대해서 지금 비공개라는 거예요. 네. 네, 공개치 않고 있다. 근데 사실은 이것도 유엔 제재에 견주어서 비교해 보면 이게 이렇게 돼서는 안 되죠. 지금 대형 트럭 8대가 지금 방북을 했는데 그 안에 어떠한 물품, 뭐가 들어간지를 모르고 있어요. 국민들이나 유엔이나 미국이나.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몰래 말이죠. 예, 우리 측 인사들에게 필요한 물품이다라는 빌미로 또 다른 무엇이 갔는지도 아직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지금 거죠. 말이죠. 계산을 해보면 이번 방북 인사들이 한 50명 정도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음식을 싸가서 먹는 건 아니고 김정은이 뭐 아주 호화스럽게 잘 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물품들, 이런 물품들을 보게 되면 뭐 저 인원이 뭐 5톤 차량 7대나 필요할 정도의 물품이 있어 보이진 않고 말이죠. 굉장히 수상합니다. 네. 여러분들 그 5톤이라는 물건 양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물량입니다. 말이 좋아 5톤, 이 5,000kg가 작은 물량입니까? 네? 심지어 물량의 종류에 따라서 그렇다고 해서 기계 철강과 같은 그러한 물품들은 반입을 아예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금수 물품이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그렇게 중량이 나가는 어떠한 특정의 물품이 가지 않는다라고 봤을 때 5톤 차량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물량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총 8대가 방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5톤 무진동 차량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차가 안전턱이라든가 아니면 비포장도로라든가 포장도로를 달리더라도 조금 패인 곳이라는 걸 하게 되면 이 진동에 의해서 그 안에 내용물이 예를 들어 쏟아질 수가 있다든가 그렇죠. 파손될 수 있다든가 깨질 수 있다든가 이러한 특정 물품에 대해서는 무진동 차량 그만큼 쿠션이 좋아서 말이죠. 그렇게 물품이 안에 있는 내용물이 잘못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특수 차량인데 이러한 무진동 차량이 5톤짜리가 갔다. 근데 그게 무려 4대가 갔다는 거예요. 4대. 5톤짜리가 4대. 그리고 5톤 윙바디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날개가 여러분들 이렇게 5톤 차량 보면은 그 택배 차량이나 보면 이렇게 한쪽 날개가 이렇게 열리죠. 날개처럼 새 날개처럼 그러한 윙바디 차량 트럭이 또 그런 차량이 또 한 대가 갔답니다. 그런데 그거로 끝난 게 아니고요. 이제 5톤이 아니라 자그마치 11톤 윙바디가 또 들어갔어요. 11톤. 11톤 이 날개 달린 차량 윙바디가 한 대가 아니고 무려 3대가 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5톤 무진동 차량 4대, 5톤 윙바디 트럭 1대, 11톤 윙바디 트럭 3대, 총 8대 방북인데요. 이게 여러분들 통상 그 정량대로
정량을 적재한다. 딱 규정대로 5톤이면 5톤 이상 안 실린다. 규정을 딱 일반적으로 조금씩 오버합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런데도 아주 정량으로 우리가 측정을 해보자. 그런다 하더라도 58톤에서 60톤이 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 2박 3일 2박 3일 동안에 그 방북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50명이 간다고 합시다. 거기에 이제 대기업 총수들, 대표적인 대기업 4군데가 이제 다 갔는데, 그렇게 다 간다고 해서 이분들이 60톤 가까울 정도의 어떠한 물량이 필요한 거죠? 아, 그러니까 이 도저히 60톤 이해가 안 가까운 가요. 물량이 뭐가 있는 거야? 그리고 무진동 차량 안에는 분명히 뭐 전자제품이라든가 귀중품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많은 그렇죠. 거거든요. 파손 우려가 있으니까 무진동 예. 차량이죠. 그런데 지금 내용물을 알 수가 없어요. 언론도 모릅니다. 뭘 가져간지. 그냥 단순 뭐 인도적 차원의 그 교류 지원을 위해서 뭐 이 물자를 운송하고 있다. 이번 그 비정상회담에. 그러면 여러분들 뭐 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소정의 뭐 선물 같은 거는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습니다. 인도적 차원에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 뭐 우리 국내에 있는 뭐 도자기를 하나 선물한다든가 김정은에게 아니면 뭐 또 우리 그 기업들이 말이죠. 특별히 무슨 뭐 그 애장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징적으로 정상끼리 주고받는 식의 어떤 선물은 준비할 수 있는데 이 58톤, 60톤씩이나 되는 게 이게 무슨 쌀 실어 간 것도 아니고 기름 담아 간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거를 뭐 짱돌을 실었나요? 그 택배에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수송 모으는 것도 아니고 이 58톤, 60톤을 채우려고 그러면 그 방북했다는 50명이 말이죠. 자기네 집 살림을 다 옮겨도 그렇게 안 돼요. 그렇죠. 왜냐면 이삿짐이 말이죠. 한 명당 15톤씩 나가질 않아요. 15톤 가진 이삿짐이 어디 있어요? 뭐 회사가 운송합니까? 예? 이거는 이 정도 되면은요. 이 60톤 가까이 이렇게 하면 무슨 기계 공작을 실어 나르지 않는 이상 이 무게를 말이죠. 뭘로 그렇게 채워갖고 갔는지. 그렇다고 뭐 라면이나 쌀만 가지고 간 것도 아닐 테고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물론 이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엄청난 트럭이 방북을 해서 물자, 인도적 차원이라고 그러지만 물자가 들어갔는데 이걸 어느 곳에서도 지금 확인되질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요. 거기에 무슨 물건이 반입된 건지 말이죠. 이거 뭐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뭐 정부는 지금 입을 닫고 있는 상황이라 뭐가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망가뜨리지. 음식은 아닌 것 같아요. 밥은 네. 거기서 먹으면 되잖아요. 당연하죠. 옷도 보니까 다 들고 왔던데 캐리어에. 그럼요. 옷도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뭐예요 도대체? 60톤씩이나 상식적으로 뭘 실어 갑니까? 예를 들어서 문재인 양산댁을 다 이사하고 또 이건희 씨 집을 다 이사하고 최태원 씨 집 다 이사하고 LG 회장 내 거 다 가져가고 별거 다 해도 말이죠. 이걸 다 실어가도 이렇게 58톤, 60톤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뭐를 담아갖고 갔길래 이 5톤 무진동 차량이 4대고 윙바디가 1대고 자그마치 11톤이 3대 나가고 이게 궁금할 정도가 아니라 이건 의구심이 충분히 갈 수 있는 예? 그래서 CJ는 말이죠. 이번에 대한통운은 아주 내심 아주 나름대로 자기들이 그 이번에 아주 호시탐탐 이 기회를 살리려고 노골적으로 이번 정권 하에서 이러한 얘기가 나와요. CJ 인사가 고위층 인사가 한 얘기인데 향후 남북 경협이 활성화되면 이제 뭐 도로 또는 뭐 철도 이거 지금 연내에 뭐 추진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문재인이 가기 전에 했죠. 예. 그런데 한반도 이 물류 동맥을 이유는 북방 물류 활성화에 통해서 이 활성화를 통해서 글로벌 물류 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다. 어디가 CJ가 말입니다. 이 CJ는 사실 이번 정권하고는 의무량으로 아주 밀접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좀 더 말씀드리면은 이명박근혜 정권에서는 조금 CJ는 불편했죠. 나름대로. 예, 미국까지도 가고 뭐 이렇게 해고를 했는데 그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CJ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영화계에 말이죠. 사실상의 배급률 80%를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CJ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지금 여러분들 영화 쿼터제. 그래서 한국 영화, 국내 영화를 지키기 위해서 말이죠. 외화의 반입을 제한한 거 아닙니까? 인위적으로. 그런데 이게요. 우리 국내 영화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법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당시에 확인해 보니까 지금 CJ 엔터테인먼트는 또 국내 영화 중에서 자기네가 완전히 갑이었던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자기네 그 엄청난 그 재원, 예, 재원을 가지고 문화 사업에
영화를 많이 내보내는데 그 영화들이 여러분들 보면 거의 그 이념 성향의 그러한 그 영화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당시 우파 정국에서는 상당히 예민하게 지켜봤던 적이 있는데 네. 뭐 심지어 그것도 뭐 블랙리스트니 화이트리스트니 찾아가면서 자기네가 피해를 봤다 CJ가. 그런데 이번 문재인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건지 말이죠. CJ 이 택배 대한통운이 버젓이 평양 시내에 정차해서 심지어 뭐 거기에 여러 대 8대나 되는 대형 트럭에 말이죠 물건을 잔뜩 싣고 갔는데 그것이 대한통운 CJ를 이용했다. 여러분들 코드가 잘 맞아야 어떠한 뭐 함구령이라 할까요? 이 엠바고가 잘 걸리죠. 이런 건 얘기하지 말아요. 뭐 싫은 건 절대 얘기하면 안 된다. 정권이 바뀌어도 얘기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 그랬을 때 어느 택배 회사를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CJ뿐이 아니라 뭐 OJ도 있을 거고 뭐 오쇼핑인가 뭐 그런 데도 있고 여러분들 많이 있죠. 롯데 홈쇼핑도 있고 뭐 삼성 계열의 또 홈쇼핑도 있고 그런데 롯데 홈쇼핑 안 쓰죠. 문재인이 어떻게 믿어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 그냥 제 사견이지만 CJ 당신들은 믿을 수 있다. 우리 정권에서 이거 싫어라. 근데 그 내용물은 지금 비밀이다. 청와대와 CJ 대한통운만 아는 거죠. 정말 궁금한데요. 뭐가 이렇게 잔뜩 실어 갖고 갔는지. 뭐 약을 실어 가도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대통령 물품을 실어 가도 뭐 5톤짜리 하나면 충분할 거고 말이죠. 도대체 뭘 실어 갔죠? 뭐 이불 실어 가고 침대 실어 가고 자기 타고 다니는 차 실어 가고 물론 뭐 대통령 의전 차량은 실어 갈 수가 있겠죠. 근데 뭐 실어 갈 필요가 없잖아. 의전 차량은 그냥 도로로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의전 차량은 그리고 사실상 뭐 어디에다가 적재해 갖고 가져간다. 그러면은 통상 우리가 뭐 신 대표님도 알지만 차량 운송 차량이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렇죠. 밀폐된 거 말고 운송 그렇죠. 차량이 따로 있죠. 내리고 올리고 편하게. 맞습니다. 예. 그리고 내리고 올리고 그대로 그냥 현장에 가서 내려주면 되는데 이게 윙바디나 여러분들 이러한 택배 차량에다가 차량 전용 차량을 싣고 간다는 거는 뭐 이게 아니, 그런 경우는 없는데 제가 하여튼 사진 다시 한번 봐도 이 저게 차량은 5톤, 못 실죠. 5톤이잖아요. 예. 5톤 차량. 이게 뒤만 봐서 5톤으로 보이는데 지금 윙바디로 보이고 더 길면 이게 11톤도 되겠지만 일단 뭐 보이는 것만 저희가 분석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차량이 8대가 갔다. 8대가 갔는데 이거 뭔가 좀 의심스럽다. 그리고 이제 그 간 차량 중에서 우리가 이제 예의주시에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귀중품, 그러니까 파손 우려가 있는 물품이 들어갔다는 것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죠. 무진동 차량이 갔으니까. 예, 그러니까 무진동 차량이 여러분들 들어갔다. 이런 것은 그 내용물 중에, 그러니까 일부 8대 중에 지금 무진동 차량으로 되어 있는 4대에는 의외로 귀중품이 또는 파손 우려가 염려되는 이러한 물품들이 다수 들어간 게 아니냐. 5톤에 4대면은 20톤가량이나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왜냐면 여러분들 평소 같으면은 뭐 또 북한으로 가는 물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궁금하죠. 우리 국민들이 여러분들. 그렇죠? 왜냐면 인도적인 차원이라고는 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혈세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은 말이죠. 유엔 제재가 대북 관련 유엔 제재가 있기 때문에 그 유엔 제재안에 의해서 우리 국민들도 행여라도 우리가 국제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을까 우리 국민들 지금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권에서는 그렇죠. 염려하지 마라 그러지만 지금 세컨더리 보이콧도 얘기 나오고 지금 미국과 러시아까지도 말이죠. 유엔 제재안 위반 논의로다가 지금 연일 유엔에서조차도 지금 안보리에서도 이렇게 갑론을박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볼 때 중국 책임론과 아울러서 문재인 책임론까지도 미 국무부에서 슬슬 나오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북한에 들어가는 이 물품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고요. 그리고 또 통상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역사적으로 대북 관련 사업을 보면은 뭐 쌀을 얼마를 줬다. 뭐 의약품, 뭐 예를 들어서 전염병 방지, 뭐 백신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어느 정도 양을 줬다 이렇게 공개를 했잖아요. 네네. 쌀 몇 톤, 뭐 밀가루, 뭐 아니면은 또 의약품, 그 아이들 인도적 차원에서 말이죠 영유아들을 위해서 뭐 의약품을 줬다든가 이런 게 공개되는데 이번엔 그냥 단순 뭐 그 정상회담을 인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교류 차원에서 물자 운송을 하게 됐다. 그러면서 차량 몇 대 이렇게만 지금 확인이 됐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도 보도하려고 보도한 게 아니라 그 어떻게
보도하는 과정에서 앵글에 이제 CJ 그러니까. 택배 차량이 보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언론사들이 관심을 갖는 가운데서 지금 CJ 대한통운 관계자에 의해서 이제 해명이 나온 거고, 뭐 청와대는 여기에 대해서 뭐 특단의 어떠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예, 정말 이거 진짜 좀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요건 나중에 국정감사를 통해서 확실히 밝혀내야 될 상황 같습니다. 네, 다음은 청와대, 어차피 얘기 나온 끝에 청와대 이 거짓말 논란이 또 불거졌어요. 이 거짓말 논란, 늑대 소년이 돼버린 거죠. 청와대가 늑대 소년이 됐는데, 여러분들 이거 문재인 방북 하루 전 17일 날 윤영찬 그 청와대 국민소통위원장이죠. 국민소통 비서관, 이 윤영찬 비서관이 어제 오후 3시, 그러니까 17일 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17일. 그저께가 되는 거죠. 경제인 방북은 북한의 요청이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17일 낮 3시에 발표했다고 합니다. 브리핑을 통해서 청와대 윤영찬 수석이. 윤영찬 수석의 얘기대로라면은 지금 방북하게 되는, 그러니까 좀 면밀히 검토하면은 일단 그 4대 대기업 총수들, 이분들 모시고 가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정부 측에서의 그 어떠한 행사 일정, 그리고 조율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우리 정부가 주도해서 이 재벌 총수들이 함께 동행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발표, 윤영찬 수석의 발표, 청와대 발표가 있고 불과 30분 만에 이 윤영찬 청와대 수석의 한 말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북측 인사의 발언 내용이 나와가지고요. 이게 또 하나의 지금 일파만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계속해서 청와대가 자기들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국제사회로부터도 고개를 갸우뚱거릴 만한 그러한 말이 좀 거짓말의 이 보도들이 나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 신의 한수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며칠 전에 그 UN 보고서 회람이 있었어요. 그게 내용이 뭐냐면, 그 대한민국 청와대는 3차, 4차 회담, 3자 4자 회담, 그러니까 미국을 포함한 남북한 회담, 그 다음에 미국과 중국까지 포함하는 남북한 회담으로 예를 들어서 종전선언이라든가 등등의 어떠한 평화 회담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그러한 것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포괄적으로 미국이나 또는 중국까지도 포함하는 종전선언 등 한반도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그러한 협의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서로 약속했다. 이렇게 청와대는 발표를 했는데요. 그 유엔에 보고된, 우리가 한국 청와대가 보낸 것과 그 북한의 김정은이 보낸, 북한 측에서 보낸 내용이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유엔 보고서는 그냥 회람, 돌려가면서 다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공표한 겁니다. 이게 유엔에서 어떻게 짜깁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에서 보낸 내용 그대로거든요. 북한도 똑같이 유엔의 보고서와 같은 뉘앙스의 얘기를 하게 되는데, 한국만 말이죠. 조금 비틀었다 할까요, 여러분들? 말을 살짝 돌립니다. 그런데 본질은 엄연히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미국과 북한은 종전선언, 남북한이 연내에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종전선언 합의했다. 연내에 다 매듭 짓기로. 이렇게 지금 유엔 보고서에도 청와대가 보낸 자료가 있고, 그리고 북한도 그렇다고 유엔에다 보고했는데, 한국만 그게 아니고 3자 또는 4자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그렇게 합의했다. 논의를 합의했다. 추진하기로.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것이 어느 말이 맞느냐 설왕설래되고 있는데, 비슷한 논제예요. 이게 뭐냐면 30분 뒤에 윤영찬 수석이 그 발표한 거, 경제인 방북은 북한은 간섭한 게 없다.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했다, 이 말. 이거 그렇지 않다라는 게, 북측의 그 인사가 말이죠. 우리가 이재용 부회장을 꼭 오시라고 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서 직접 한 얘기를 합니다. 인사를 하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반갑습니다 얘기하는데, 이 북측 인사가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재용 부회장님, 삼성 부회장님 오시라고 저희가 동료하고 부탁했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한 거예요. 예. 그런데 그 바로 직전 30분 전에 윤영찬 수석은 절대 그렇지가 않다.
우리 정부가 그냥 단순 북한 의사 묻지 않고 그런 거 이해관계 없이 우리가 판단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우리 재벌 총수들을 동행하게 됐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것도 우리 측이 요구한 게 아니라 북측이 요구해서 기업인들이 가게 됐다고 계속 나왔었는데 그러니까요. 갑자기 또 우리가 요구했다. 그런데 북한은 또 자신들이 요구했다. 북한을 감싸주려다 보니까 별별 일들이 다 벌어지고 있군요. 근데 이제 감싸준다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말이죠. 그만큼 이 청와대가 투명하지가 않아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요. 또 하나 뭐냐면 자기들이 말해놓고 자기들이 번복하는 일이 비일비재해요. 이게 어제 오늘 일도 아닙니다. 아주 자가당착적인 게 뭐 여러분들 제가 좀 전에도 그 UN 보고서 회람 얘기도 했지만은 이러한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지금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믿을 수 없는 정권이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 국민들이 부끄럽게도 이 문재인 정권과 같은 이 좌파 정권들에 보면은요, 이 포퓰리즘, 뭐 이렇게 선전선동 이런 데는 잘해요. 예, 그리고 뭐 어떠한 그 선심성 이벤트라든가 뭐 이런 거 능수능란한데, 반대급부적으로 그만큼 투명하고 정직하지가 못하다. 왜? 그리고 이 외교에서도 말이죠. 그때그때 미봉책으로 말장난을 많이 해요. 저도 같은 한국 사람이지만 이번 이 문재인 정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극좌파들 정권은요. 여러분들 과거에 김대중 정권 때도 보십시오. 마치 금방 평화가 이루어지고 남북한 통일이 되는 줄 알았어요. 우리 국민들 많이 그랬잖아요. 뭐냐면은 김대중이 갔다 와서 말이죠. 뭐 2달인가 3개월 안에 김정일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서울에. 그러니까. 오긴 몰아요. 그냥 한 번도 안 왔어요. 오지도 않고 그냥 자기네 나라에서 북한에서 죽어버렸어요. 근데 김대중은 말이죠. 와가지고 바로 우리 국민들한테 곧 얼마 후에 김정일이 나랑 약속했다. 오기로 했다. 이거 다 뻥이죠. 근데 이제 그분은 거짓말은 아니라고 그래요. 뭐 자기는 약속을 안 지킨 거지 거짓말은 안 한다. 그러니까 그 말도 또 맞는 것 같아요. 약속을 잘 안 지켜요. 그런데 이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도 그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의 그 정신을 계승 발전한다고 그랬는데 거짓말이 많이 발전됐어요. 많이 발전돼서 보면은 계속해서 청와대에서 나오는 얘기가 자기들이 한 얘기도 자기들이 수습을 못하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기억을 잘 못하고 자기들이 한 얘기도 이게 계속 센스가 꼬이다 보니까 자기들이 한 얘기에 대해서 주워 담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 같은 경우도 방북 첫날, 그러니까 여러분들 18일 날 되는 거죠. 18일 날 그 한 명의 그 북한 측 인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이와 같은 우리가 회담 협의 과정에서, 그러니까 회담 협의 과정이라는 거는 지금 남북한 비정상회담 사전에 조율하기 위해서 대표단들이 가잖아요. 수행단들이 가서 뭐 의제도 어떤 거로 하겠다, 뭐 의전도 어떻게 하겠다, 조율하는 과정. 이 과정에서 꼭 오시라고 자기들이 말했다고 지금 북한 측 인사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또 청와대에서 말이죠. 그 북한 측 인사라는 분을 갖다가 이름까지 거론했어요. 황호영 씨라고 말이죠. 네. 이렇게 이름을 대면서 실명을 거론하면서 청와대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사람이 이 기업인, 대한민국의 기업인, 이 방북 요청할 정도의 인사인지 의문이다. 뭐 이런 식의 말이죠. 오히려 북측 인사를 갖다가 그 타박하고 면박 주는 그러한 보도를 해요. 이게 이제 그 사람이 그 황호영이란 분이 어떤 사람인지는 어느 직급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관계가 좋다 보니까 지금 뭐 김정은의 바로 그 밑에 서열 정도로 보는 것 같아요. 문재인을. 그러다 보니까 이 문재인 청와대 정권에서도 말이죠. 이 북한한테 그 전보다는 굉장히 뭐 자기들이 신분 상승된 것처럼 북한 사람들한테 맞아요. 그러한 오버 페이스라고 할까요?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김정은이 나름대로 미국에 대해서 문재인을 지렛대 삼아서 하다 보니까 좀 배짓장이라고 해서 속이 뒤틀려도 아마 참을 겁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이렇게 북한 인사가 고위층이든 뭐 하류층이든 간에 이 대한민국 청와대에서 김정은의 그 졸병을, 부하를 이렇게 실명을 거론하면서 면박을 줬다? 제가 볼 땐 조만간 말이죠. 한국에 이제 지렛다. 그러니까 심부름 역할, 문재인이 심부름꾼으로서 역할이 제가 볼 때 이제 중간선거, 미국의 중간선거 끝나면 이제 그렇게 가시권에 들어올 것 같은데 그 겨울 정도 돼서는 이런 말 함부로 했다가는 정말 김정은이 대노할 수도 있습니다. 예. 문재인이가 뭐 김정은의 바로 밑에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아닌 것 같아요.
훨씬 더 밑입니다. 예, 아마 이 대한민국의 문재인은 최고의 이제 그렇게- 간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 네. 입장에서는 신 대표님 말씀대로 김정은이가 볼 때는 한 너는 10 한참 번, 밑에야. 근데 이제 근데 배겼죠, 조금. 예, 요즘에 좀 오냐 한다고 그러죠. 어른들이 맞아요, 이렇게 받자 해주면 이게 뭐 할아버지 뭐 수염도 잡는다 그러듯이 문재인 정권 입장에서는 그 김정은 정권의 막강한 권력에 근접한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거짓말했는지 북한의 인사가 거짓말했는지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근데 여러분들 이렇잖아요. 제가 신 대표나도 직접 만나서 인사를 하는데 굳이 무슨 북한 인사가 이재용을 언제 또 본다고 굳이 거짓말까지 할 이유가 아니, 그럴 리 없죠. 매일 볼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삼성이 북한의 평양에 어떤 기업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닌데 이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가 이재용 부회장님을 모셔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거짓말을 왜 해요? 한 거예요, 그거. 예. 네, 한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거짓말하겠어요? 북한이 한 여러분들? 거고 지금 우리 정부는 혹시나 또 북한에서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줬다고 하면 욕먹을까봐 그렇죠. 또 지금 펜스 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한마디로. 보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 청와대에서 말이죠. 그 변명을 하면서 이제 우리 한국의 국내 언론들이라든가 시민들의 눈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도 이거 누가 거짓말하는 뻔히 알죠. 물론 북한이 외교적으로는 거짓말, 약속, 신뢰 이런 데는 빵점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금 이번 정권하고의 둘이 어떤 물밑 교섭 그리고 밀약 같은 거 할 때 보면은요. 제가 볼 때 김정은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문재인 청와대에서 거짓말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제가 합리적 의심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자, 문재인은 말이죠. 지금 자기가 운전자론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여러분들 운전자역 맞습니까? 이게 자기 혼자 생각이에요. 자기 혼자 주관적인 생각이지, 김정은이나 트럼프나 김정은은 이 사람은 운전자로 보질 않습니다. 그리고 노골적으로 말이죠. 여러분들 그 북한의 그 관영 매체들, 이 언론이라고 말하는 이 매체들은요. 본질적으로 우리하고 민주주의하고 달라요. 저기는 김정은의 복심이 나오는 언론들이에요. 그러니까 김정은의 뜻하고 반한 언론이 내용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노동신문이나 북한 조선중앙통신에서 무슨 말 했습니까? 청와대에 대고 너희들이 무슨 운전자냐? 이게 불과 한 달 전 얘기예요. 너희들은 조수도 안 된다 그래서 조수도. 그런데 여러분들 그 말이 만약에 김정은이 윤허해주지 않은 그러한 보도를 북한에서 노동신문이나 할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날 바로 숙청입니다. 그렇게 보도한다는 것은 곧 그게 김정은의 생각이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정은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문재인 네가 무슨 운전자냐. 넌 조수도 안 돼. 트럼프하고 내 사이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정은 입장에서는 지금 중국이야 뭐 혈맹으로 뜬뜬한데 이 문재인에 대해서 김정은은 항상 한 수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문재인이 아무리 충성을 김정은한테 다 한다 한들 김정은이 볼 때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은요. 우리는 분명히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을 김정은이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미동맹이 어제 오늘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관파하기 때문에 온당하게 이 문재인을 말이죠. 아무리 문재인이 충성을 한다 그래도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백두혈통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만 오냐 해주는 거지 절대 김정은이 자기 상투를 못 만지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죠. 문재인이 청와대에서 말이죠. 요즘에 와서 조금 좀 오버페이스라 할까요? 많이 가요. 뭐냐면 지금 황호영이라는 사람 이름까지 꺼내면서 그전 언론 보도에 이런 적 있습니까? 좌우파 정권을 다 통틀어서 오히려 언론의 엠바고를 걸고 북한 관련해서는 굉장히 극도로 조심하면서 보도했던 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 청와대가 말이죠. 그만큼 북한하고 문호가 개방되어 있고 이심 전심의 관계인지 모른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북한 인사가 인사차 이재용 부회장에게 저희가 사전 조율 때 우리 김정은 위원장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 회담 전에 사전 조율할 때 우리가 기업가 중에서 우리 이재용 부회장님도 꼭 좀 와달라고 그렇게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솔직하게 하면 청와대에서 얘기하면 되는데 지금 신혜식 대표 말대로 청와대에서는 또 입장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 무슨 입장입니까? 바로 이런 겁니다. 이것을 맞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국민들의 시선, 언론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야말로 북한이 시키는 대로 우리 대기업 총수들까지도 방북을 강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문제 제기할 것 같으니까 미리 어떠한 것을 한 수 깔아두고 그것은
그 북한의 인사라는 사람, 그 사람이 일탈행위다. 그렇지 않다.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지금 청와대가 또 하나의 변명을, 거짓 아닌 거짓말을 또 반복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 시각이 다수입니다. 네. 자, 여러분들 지금 이번 평양회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나타난 CJ 차량도 그렇고 또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누가 불렀느냐에 대한 논란도 있고, 그런데 오늘 보도가 나오는 거 보니까 결국 비핵화에 대한 얘기는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비핵화는 물 건너가고 퍼주기는 하고 있고 도대체 뭘 가져갔는지 궁금하고, 참 개판 5분 전 평양회담 같습니다. 자,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